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에코프로 비상경영 선포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신용자산 운영은 올해 상반기 2차 전지주들을 안 담았어요. 국민연금에서 자금 회수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바로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자,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녹록치 않은 대외 환경의 비상경영 선포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분이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입니다. 1965년생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 아니죠. 자, 이전에 삼성 SDI의 기획팀장과 이제 부사장 역임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에코프로 대표로 이제 선임이 되었습니다. 자, 삼성 SDI하고 이제 LG 이제 에너솔루션하고 이제 SK 온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SK랑 LG 쪽은 이제 석유화학 관련해서 대규모 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 규모의 경제를 좀 이제 중시하는 어떤 사업 방향성이 있고,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 이제 중심을 한 어떤 그 사업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투자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에서 전략적인 어떤 흐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내용도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단기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알고서 보시면 내용들의 함의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 메시지 관련되는 뭐 전파인데, 이 메시지에 보면요,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다. 사업을 할 때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금리가 어떻게 된다, 뭐 유가가 어떻게 된다, 환율이 어떻게 된다, 원자재가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외부 환경에 탄탄한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중장기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자, 메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보통 이제 뭐 이 판매가가 이 원가에 이제 반영되는 어떤 흐름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가격이 하락하면 매출액이나 수익성은 바로 이제 영향을 줍니다, 자회사들이.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미국발 인플레이션 경고 사인이 나오면서 금리 또한 상승 기조다. 그래서 안 좋은 어떤 대외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 세웠던 경영 목표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단이 이제 향후에는 좀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대부분 세웠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장기채가 올라가면서 이제 금융시장도 좀 흔들리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이 어떤 흐름들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될 건데요. 이제 전기차 이제 성장률이 준다는 말은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가 2배가 증가되었죠. 그리고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가 또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2년 동안에 100% 이상의 이제 증가율이, 요게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코로나 기간에 빨리 되었어요. 예, 10% 이렇게 넘어오는 게.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11.3에서 이제 16.8 정도로 예상되니까 요게 이제 당연히 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냐? 내년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100% 증가했던 어떤 2년들 말고 이제 성장률의 어떤 속도는 이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떤 캐파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줄지만 이제 2030년까지 보면 요게 이제 내연기관차잖아요. 내연기관차가 이제 계속 이제 줄고 이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라가서 2030년도 되면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이제 내연기관차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어떤 비유의 어떤 전망은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CGER이 21.51%다.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장기 성장률을 지금 기대하면서 이 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분기별로 성장 속도가 준다고 하는 것들은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유럽에서는 노르웨이나 북구 유럽이 가장 이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하니까 노르웨이는 이미 뭐 80%입니다. 그리고 30% 이상이 넘는 어떤 유럽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가장 이제 뭐 공장도 17개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2025년도에 맞춰서 볼륨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죠. 여기가 좀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아직 두 자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나라도 뭐 지금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이 단기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크게 뭐 우려할 내용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4분기에도 지금과 같은 흐름,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도 금리가 뭐 떨어진다든지 원자재라든지 환율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각종 학자들은 배터리 업계 산업에 있는 공통 이슈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비상 경영하면 이제 비용 좀 줄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중장기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가장 이제 이런 경쟁력이 뛰어난 어떤 부분이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직 계열화로 이 비용 관련되는 부분이 다른 어떤 이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들을 계속 이제 확보해 나가자. 요런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기사가 아침에 좀 나왔는데요. 이 감기에 대처하는 운용사의 자세. 이게 뭐냐면 이제 가치주에서 뭐 신용자산이 굉장히 유명한 데죠. 예. 그 김학균 센터장이 있는 이곳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가치 투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흐름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요. 이달 초에 이제 3천억대에 가까운 일임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이제 위탁자금 회수를 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신용운용자산의 일임 잔고도 굉장히 많이 좀 줄었던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국민연금이 위탁하게 되면 벤치마크 대비해서 성과가 좋냐 나쁘냐 따져가지고 자금을 줬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수익은 나서도 시장 대비해서 좋지 못하라고 하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벤치마크 대비해서 성과를 어떻게 내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주들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벤치마크 대비해서 성과가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 관련되는 종목들이 상반기까지 7월달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상승을 주도한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1월달, 2월달부터 펀더멘탈 대비 주가는 고점을 찍었다 평가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평가가 좀 고가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들도 이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에 많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제 올해가 작년에 못 올랐던 부분들을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반영을 하면서 급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10배 이상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치 투자 전략을 하고 있는데 고점이라고 했는데 올라가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성장주로 이제 주가가 급등한 2019년도, 18년도에도 이런 이제 가치 투자 하우스들은 편입을 못하는 거죠. 평가할 이제 기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또 그 수익률이 이제 좀 떨어지니까 바이오주들이 이제 급등해 버린 어떤 시점에서 이 부분을 못 따라가서
또 이제 가치 운영사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요. 올해도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단순히 성장주가 아니라 여기는 또 실적들을 동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어긋남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곤욕이 있었고, 공매도도 이제 7월 달에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이제 거뒀던 부분이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반기 어떤 전략들 자체의 부분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8월달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가 다시 이제 물량들이 늘어나고, 이 상반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던 기관들이 오히려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뭐 이상한 어떤 흐름들이 나왔던 게 결국적으로는 성과를 못 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제 배경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펀드 매니저를 평가하는 지표가 수익률인 게 사실이고요. 그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과가 좋아야 이제 돈을 맡기게 되는 형태가 이제 기간인데,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단기적인 쇼트만 어떤 흐름으로 모멘텀한 플레이어로 이제 하다 보니까 장기 성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배경으로 이제 기사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내용들의 어떤 이제 숨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최근에 또 이제 나왔던 것들 중에서 한국의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캐파 정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포스코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기타 이제 소재단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듯이 2025년도, 2030년도 이렇게 보면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만, 한국의 이제 셀업체들이 미국에 17개 공장들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2025년도 되면 볼륨 모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기존에 이제 전기차를 하지 않았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볼륨 모델을 이제 저때 나오면 이 준비를 몇 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인딩 계약을 가지고 이제 소재단의 회사들은 셀업체가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기 계약을 그렇게 맺어서 하니까 당연히 이제 캐파 정설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뭐 마진 뭐 하락이라든지 역성장 뭐 이렇게 분기별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게 나오더라도 양극재 기업들은 생산 능력 확대 관련되는 목표치를 줄일 수 없다는 어떤 흐름이죠. 이 당연한 거죠. 이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필요한 만큼 해서 이제 자금 투여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걸 뭐 단기적인 어떤 마진 하락이라든지 역성장 분기별로 이것 때문에 못한다면 뭐 사업을 포기하라는 셈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이 초기 시장 형성기를 거쳐, 그러니까 10% 이상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점유율이 넘어갔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단계들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이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글로벌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폭증한 수요를 앞서서 이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생산 라인을 정설하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부침에 크게 염려 안 하고 이제 사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정말 이제 작년도에 이렇게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이 부분을 반영 안 했고, 이거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은 오히려 이제 뭐 고평가 이야기하다가 작년에 반영 안 했던 실적까지 이제 단기로 올해 거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숏 스퀴즈가 나와서 단기간에 이제 수급상 이슈로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그 가격대로 지금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단도 동반하면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이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못했다면 이제 일정 이제 뭐 좀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뭐 어떻게 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런 흐름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뷰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뷰가 이제 또 하우스마다 좀 다르긴 다르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만 본다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0만원대 후반하고 80만원대 이 가격이 중장기 추세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이제 가격으로만 보면 어떻게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옆으로 가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면이죠. 그래서 오늘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흐름들이 86만 2천원대까지 일단 뭐 그 2시 전까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그러다가 다시 좀 빠지면서 오히려 소폭의 어떤 상승인데 시간에가 이게 3,000원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어제보다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내려가 있는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가격대 83만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5일을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제 이틀째죠. 그러면 내일 3일째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펼쳐지는 이 흐름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 이제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내일의 흐름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수급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좀 매수를 좀 했죠. 개인들만 지금 한 4일 동안 해보시게 되면 단기 좀 매도가 있는데 기간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지금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흐름 이 83만원대에서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